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TS 단석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역시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은 TS 단석이 사실 미칠 게 없는 구조죠. 네, 미칠 게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TS 단석 자체가 여러 종류의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이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것도 꼭 관심 갖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DS 단서 그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 신속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릴게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입니다. 영상. 영상은 여러분 뭔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텔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DS 단석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지금 좀 소강 상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죠? 네, 소강 상태인데 뭐 크게 내릴 그럴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니죠. 지금 DS 산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섹터 관련주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 관련주가 그래도 전체 시장에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제일 강하죠. 더군다나 생바닥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면서 움직일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특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그 이 이른바 그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는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100% 이상이 돼야 힘을 좀 받는데 최근에 그러질 못해요. 예전에 100% 위로 올라갔다가 100% 위로 올라가야 힘이 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계속 체킹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가입니다. 항공유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항공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보는 사이트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유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브렌트 오일 유가를 역시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15분 차트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112불 정도 수준에서 100달러도 훨씬 넘어서 그 가격대 위쪽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금요일에 장 마무리가 된 다음에 유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DS 단석에 물론 긍정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유가 관련주들 중에 이제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은 미리 작용을 했다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 그래서 좀 새로운 다시 레벨업 구간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DS 단속도 이제 그 점에서는 좀 약하다 싶은데,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DS 단속이 유가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종목은 아니다. 그죠? 그걸 제가 분명하게 강조를 드렸고, 자, MMR 건 있고요. 그리고 SAF는 물론 유가하고 관련이 되고요. 이 폐배터리 건도 있잖아요. 특히 요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ESS 요것도 이제 강한 거고. 그러니까 ESS하고 MMR을 DS 단석의 중점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파병이 있을 때는 마스가 관련주로 군산권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를 우리가 내려가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상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재료도 좀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폐배터리 사업권과 관련한 재료가 등장이 되는 것도 우리가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폐배터리가 발생을 안 할 수 없죠. 요게 발생이 딱 되면 DS 단석에서 이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리사이클링이 강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배터리 소재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 순환이죠, 순환. 리사이클 시키는 거죠. 이런 건에 대한 계약건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그죠? 니켈, 뭐 코발트, 리튬, 뭐 이런 거 추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한 계약이 나오면 좀 크다. 근데 이런 계약건들을 우리가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미리 내려갔다 나중에 올라가야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DS 단속 구조는 바닥을 만들고 등락 정도 거듭하다가 그 재료 나오면 튈 수 있는 모양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에서도 나타났듯이 그걸 충분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멘텀을 갖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재료들이 누가 예고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장중에 좀 보다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DS 단석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DS 단석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그래서 실시간 정보 사인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영상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타임은 또 틀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